자, 이번에는 4월의 정화를 보겠습니다. 자, 4월에는 정화가 성황하다는 것은 이제 강하다, 왕하다는 겁니다. 비록 간목을 지용하여 정화를 이끌어 올지라도 반드시 경금을 지용하여 벽갑하고 간목을 극제하여야 비로소 목화 통명이 된다. 4월에는 정화가 왕하여 기세가 뜨겁게 타오르니 반드시 임수를 지용하여 뜨거움을 해소하고 경금으로 보좌하여야 한다. 금생수 해줘야 한다는 거죠. 여름의 수는 약하기 때문에 절퇴지죠. 그래서 경금의 생을 받아야 수가 극을 받지 않고 형체를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수가 없으면 개수를 치용할 수 있으며 그 이치는 병화와 서로 같다. 다만 정화는 음유이니 목에 의지하여야 번창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병화는 4월이면 목 필요 없어요. 목이 필요 없어도 임수를 잘 치용할 수가 있어요.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임수는 병화의 빛을 더 도와주기 때문에 발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화는 임수를 지용하면 간목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관인상생, 살인상생해야만 더 좋고요. 설령 임계수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정화가 신약하면 반드시 간목을 지용하여 정화를 도와야 한다. 4월인데 신약하다는 것은 이제 식신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식재가 많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용간목하여도 경금으로 보좌하여야 한다. 갑경정이 만나서 벽갑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용임수에 경금으로 보좌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렇죠. 용임수하고 경금이 재생관해서 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용임수의 경우에는 경금으로 수의 근원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니 임수와 경금을 지용하면 기연하는 경우가 많다. 정화가 왕하면 병화와 같은 이치로 추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계가 없을 때 용간목하는 것은 병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임계가 없는데 용간목하는 것은 병화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록을 딱 두고 4월에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음간이라 확실히 좀 약하죠. 약하기는 모든 오행이 다 음은 약합니다. 용간목의 경우에는 경금으로 벽갑 인정하여 목화 통명을 이루는 것이며 경금과 간목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용신이 되는 것이다. 재와 인수가 서로 장애가 되는 재인교차가 아니며 용제하여 손인하는 것이다. 걸록인데 월지가 강하잖아요. 강한데 간목이 또 투간했어요. 갑경정이 만나서 일을 한다. 그러면 경금은 지지에 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병화는 너무 강하죠. 걸록인데다가 간목이 생을 받으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금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금이 간목을 극제해서 생을 많이 못 해주게끔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금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간목이 많으면 개수를 싫어한다. 개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경금을 설계하고 간목을 습하게 하며 또한 정화를 다치게 하니 개수가 병이 된다. 수생목 해버리면은 목을 자꾸 키워주면은 또 목생화가 강하죠. 여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하고 갑경정으로 벽갑인정할 때 하고는 약간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간목을 치용하여 정화를 이끌어오는 격국에서도 괴수를 싫어하고 임수도 싫어한다. 정화를 이끌어온다는 것은 목생화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서 불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화의 이 기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가 있으면 정화를 극해버리면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벽갑인정을 방해하고 목과 통명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수화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정화는 수화기제보다 갑경정이 만나서 벽갑인정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만약 벽갑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수를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 기회를 취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달리 격국의 배합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 가지를 고집하면 아니 된다. 혹 개수가 지장되고 임수가 투가 나여 병화를 극제하면 정화의 빛을 빼앗기지 않으니 자연히 안탑제명되고 옥당에서 청귀하게 된다. 이 안탑제명이라는 것은 과거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 안탑이라는 데가 그 게시판 이런 데입니다. 게시판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냥 과거만 털컥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초시 보고 향시 보고 또 아니면은 복시 보고 그리고 나중에 전시를 보는데요. 이 전시가 3차 면접이에요. 임금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 면접을 보면서 임금이 질문하는 그 문제를 본인이 답을 써내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합격하면 3차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또 즉시 자리에 적직에다가 이렇게 또 보직을 배당을 하죠. 만약 간목과 병화가 병투하여 정화의 빛을 빼앗으면 반드시 임수가 투가 나여 관인상생하여야 청기를 얻을 수 있다. 간목이 없어도 경금이 있으면 재관이 상생하니 이 또한 기원할 수 있다. 이제 걸록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없어도 크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만약 간목이 있어도 임계가 함께 투가 나면 화를 극하여 목화 통명이 아니 된다. 목화 통명이 아니 되기도 하지만 갑경정의 그 벽갑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혹 경금만 있고 간목이 없는 경우 천간에 무토가 투가 나면 상관생제이니 무토를 치용하여도 반드시 부귀하다. 이거는 전체 배합을 봐야 합니다. 옆에 토 옆에 수가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수화기제를 사용할 것이냐, 갑병종으로 벽갑인정을 사용할 것이냐, 이거는 사주의 그 배합을 보면서 설명드려야 됩니다. 무토가 투건 하여도 갑을목이 없고 수가 없으면 상관상진이다. 갑을목이 없고 수가 없다는 것은 인수도 없고 관살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인수는 임극식 하잖아요. 상관, 이 무토가 투관한데 이 인수가 없어서 임극식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수가 없으면 그 말은 수가 정화를 공격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럼 일주가 상관에 의지해서 일종의 상관격으로 보셔도 돼요. 상관격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상관한테 방해가 되는 오행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인수가 상관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고 관살이 정화 나를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주를. 그러면 상관상진이라 합니다. 이제 상관상진이라는 뜻이 과거에는 저는 다르게 알았어요. 상관을 완전히 멸시키는 것을 멸하게 만드는 것을 상관상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7, 8년 전에 이 책을 접하면서 8년 전에 이 책을 접하면서 그때 상관상진이 이런 뜻도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다르게 쓰이는 것은 그것이 잘못 쓰였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일주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방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관살에 이 극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해방이 되잖아요. 그리고 식상은 인수의 극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나와 일주와 식상이 서로 자유롭게 이 뭐랄까 하고 사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주로 대체적으로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관관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상관이 그걸 안 받아서 좀 이렇게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그렇죠. 상관이 인수의 극을 받지 않고 관살에 일주가 관살의 극을 받지 않고 서로가 해방된 상황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그겁니다. 주로 이제 예술가들이 많아요. 뭐 그림 아니면 음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상관상진이다. 이는 팔자가 청고하고 깨끗하지만 왜냐? 간섭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청고하지만 대귀하고 대부하지는 않다. 재능은 좋지만 흥부자거나 크게 귀하거나 그러진 않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이고 요즘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술 계통으로 더 무슨 뭐 관을 쓰는 사람보다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요. 전 세계 이름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상진이 좋습니다. 요즘에 지난번에 상관상진 사주 정동원 가수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했죠. 그분 정동원 가수가 상관상진격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비견급제가 좀 많아서 인수나 관살이 없는 대신에 비겁이 좀 많았어요. 많아서 큰 재물은 지어지 않겠구나. 큰 재물이 들어오더라도 이거를 유지 관리가 좀 어렵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상관이 정관은 첫간에서 바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 합격 상관경관은 합격으로 봐야 되나요? 좀 격이 깨진 걸로 봐야 되나요? 바로 붙어 있어요. 상관 경관은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경관이 없어야만 상관이 만나는 정관이 없어야만 관살이 없어야만 이 상관 상진이 되죠. 그러니까 관살과 인수가 없는 경우죠. 사주가 청과해도 대부 되기가 어려운 것은 화토가 편조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관살도 없고 인수도 없어야 되면 평구할 수밖에 없겠죠. 4월에는 무토가 등록하니 원국에 무토가 투관한 경우 경금이 있으면 상관생재이며 경금이 없으면 무토를 전용한다. 왜냐하면 4월이니까 워낙 덥죠. 더운데 경금이 없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설기라도 해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인비로 꽉 차버리면 융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화토상관은 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편주하기 때문에 금수상관, 목화상관보다는 격이 좀 낮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간목이 없어야 하며 간목이 있으면 무토 용신을 극한다. 또한 수가 있으면 상관, 경관이 모두 합격이다. 저 상관을 용신으로 쓰면 인수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또 경관 옆에 있으면 이 상관이 재능을 발휘하기 이전에 자꾸 옆에 경관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비수가 많아지고 예상하지 않게 구설수도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혹 사주에 병화가 많은데 임계가 없으면 정화의 빛을 뺏어가니 가난하고 힘든 명도이다. 병화가 많다는 것은 여름에 겁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전혀 쓸모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겁재죠. 그런 경우에는 임계가 있어서 이거를 겁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겁재가 설쳐서 병화의 빛이 밝잖아요. 나는 묻혀버려요. 항상 저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내 앞에는 항상 겁재들이 난립하고 좋은 거는 겁재가 다 가져갑니다. 관이 나타나면 겁재가 다 관도 가져가고 재도 가져가고 난 항상 뒷전에 있는 거죠. 혹 정년 을사 정년에 을사월 정사일 병호시이면 하나의 병화가
정화의 빛을 두 개를 빼앗을 수 없으니 현달하지 못하여도 사방에 명성을 날린다. 이름은 날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실속이 있어야죠. 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명예 감투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 감투라는 것은 무슨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사 이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봉급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 시, 정년의 을사, 정사, 이제 병어시예요. 여기는 시가 여기 있으면 물론 시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은 빼앗아 가지만 이 사람 거 살아남잖아요. 살아남지 나에게 유리한 건 없어요. 옆에서 나도 뜨거운데 옆에서 더 뜨거운 게 있어요. 여름에.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유가 없으면 차라리 유가 없으면 염상격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유 때문에 사유에서 사가 또 옆에 같이 있어요. 여기 만약 오하다. 그래서 완전 멸시키면 염상격이 되지 않지만 이것은 사가 있어서 사유 하기 때문에 또 신이 오면은 사신합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염상격은 되지 않습니다. 염상격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병화가 투간해서 더 사주가 안 좋아진 거죠. 그 두 개의 빛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나의 비견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 거는 총칭으로 두 개의 빛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문을 내놓으셨는데 나에게는 좋은 거 없습니다. 엄마가 있어도 전부 유로 가죠. 아까 그 사주하고 같잖아요. 그 흐름이. 이 을목도 이 4월에는 을목이 굳이 간목하고 큰 차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굳이 여기는 간목이 있어서 활활 계속 그 에너지 공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는 괜찮은 엄마다. 을목이어도 간목에 못지않은 괜찮은 엄마다. 왜냐 살을 달고 와서 사유 건국해서 나에게는 안 가고 비견에게로 갔지만 그러나 지지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한몫을 했다. 4월이니까 4월은 이 뭐랄까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월이니까 태어난 월이니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갔지만 복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그게 나쁜 엄마는 아니다. 왜냐면 사유금으로 갔으니까. 만약에 앞에 겁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겁재가 있고 임수가 투간했잖아요. 그럼 이 임수가 겁재를 극을 해주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괜찮아요. 진월이죠. 진월에 임수가 투간해서 강합니다. 임수가 나하고는 정임합합니다. 그리고 겁재에게는 극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여명이라면 굉장히 좋은 남편이고 남명이라면 굉장히 좋은 직장이다. 직장에서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해준다. 겁재들이 난립하지 못하게 직장에서 다 도와주고 보살펴준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진월에 에너지를 설계하는데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있어요. 또 직장에서 도와줍니다. 나의 우문이에요. 굉장히 좋죠. 이 사주는. 고서에서 말하기를 정화는 음유로서 하나의 등쪽과 같으니 태양이 있으면 그 빛을 빼앗기지만 주중에 간목이 투간하면 틀림없이 일신이 안정되고 자연히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였다. 만약 주중에 간목이 있으면 정화를 이끌어올 수 있으니 간목을 치용하면 일신이 안정되고 편안히 복을 누릴 수 있다. 자, 이 예문 보겠습니다.